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학교의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 및 학생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예담학교의 이상수 교감 선생님께서 기도로서 행사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3년 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앙 침례위에 온 성도들의 기도로 이곳 광교에 중앙예담학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와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며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함께 나누는 입학 설명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교장 한종혁입니다. 네, 오늘 중앙예담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앙예담학교는 학교의 이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예담 삶을 바탕으로 학교의 비전은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입니다. 단순한 꿈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잘 해결을 하시고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 입학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늘 예담학교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설명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이사장님이신 고명진 목사님께서 인사말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영상 한 편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해당 영상은 9월과 10월 중에 CBS의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될 영상의 일부인데요. 저희 중앙예담학교의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직접 연기까지 했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서 잘 듣고 잘 보고 계시다가 말씀 전해주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황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대물림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이른바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요즘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가정의 모습도 이러한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원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 엄마가 돼지고기 팍팍 넣고 김치 쓱쓱 썰어가지고 맛있는 김치찌개 해줄게. 네, 좋아요. 소원아, 오늘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너 이번에 주말에 교회 때문에 학원 못 간다고 연락드렸다며. 엄마 생각에는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엄마. 전도사님이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원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그치, 교회 중요하지. 교회 중요한데 지금 너한테 가장 있는 우선순위가 뭐야? 공부잖아. 네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지. 그래도 저는 교회에 나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학원 시간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학원 시간은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은 학원에 가는 게 맞아. 교회야.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리고 매주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학원 안 가는 날에는 교회 가면 되지. 알았어요. 학원 갈게요. 한숨은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 갖고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야. 대학 가서 다녀. 지금 시간 있으면 문제집 풀어야지. 통찰력 있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한다. 통찰력? 엄마, 여기서 통찰력이 무슨 뜻이에요? 통찰력? 너 지금 그게 중요하니? 이거 뭐야? 아, 그거 전도사님이 매일 큐티하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하려고요. 그래? 너 근데 이거 할 시간 있니?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우기 바쁘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소연아, 이런 건 좀 나중으로 미루자.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라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알겠지? 우리 딸 공부해. 화이팅!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원아, 너 이번에 예단 수련회 갈 거야? 꿈으로 세상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야, 당연히 가야지. 나 진짜 기대돼. 우리 저번에 같은 주였을 때 짱 재밌었는데. 헐, 야 맞아. 우리 이번 밤에 마피아 게임 꼭 하자. 야, 나 진짜 연습해서 간다. 아니, 민정이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하잖아. 민정이도 당연히 오겠지? 맞다. 민정이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안 온대. 뭐? 민정이 부모님 교회 다니시잖아. 그런데 수련회를 못 가게 한다고? 왜? 이번에 학원에서 수학 특강 있대. 아, 진짜? 그래도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안 돼. 너 민정이 부모님 성격 몰라?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밀고 가시잖아. 하긴. 그래서 저번 수련회도 억류수 간다고 못 갔잖아. 진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너는 가는 거지? 야, 당연하지. 알겠어. 그때 보자. 응. 뭐? 수련회를 간다고? 네, 예담 수련회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데 민정이네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네, 그랬다나 봐요. 소원아, 엄마도 너 이번 수련회 안 갔으면 좋겠어. 왜요? 소원아,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지금 시간 별로 없어. 민정이 봐봐. 민정이 같은 애들은 지금 수련회 빠지면서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뒤처지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수련회 가서 제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입시 설명에 잡아놨어. 일단 기도도 좋은데 여기 가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자. 앞으로 유망 있는 과 어딘지, 어떻게 입시 전략 세워야 되는지. 그게 언제 하는 건데요? 8월 3일 10시 안에. 네? 아니 엄마, 그럼 수련회를 못 가잖아요. 수련회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가면 되지. 일단 이거 자주 하는 설명이 아니니까 이번 주에 여기 가기로 하자. 알겠지? 아니 엄마, 저도 수련회 가서 쉬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요. 몇 번 없는 수련회인데 그것도 허락 못 해주세요? 대학 입시 설명회 간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김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너 이번 성적 몇 등이나 떨어졌어? 그 성적 갖고 교회 수련회 말이 나와? 제정신이야? 말해봐. 아니 왜 다 엄마 마음대로인데? 쟤 좀 봐. 야, 소원아! 김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반갑습니다.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과연 그 학교 중앙예담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그 삶의 기준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중앙예담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오프라인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 통해서도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먼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계속된다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때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지금 그것이 잘 극복이 되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도 곧 극복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벌써 40년 전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출발을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독일의 경제학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언급한 것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이미 우리 집안 내에도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AI 세탁기. 제가 얼마 전 저희 집에 세탁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그래서 세탁은 물론 건조하는 것까지 단 한 번의 터치로 또 한국말로 잘 설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더 발달된 그런 기술혁명 사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성은 더 메말라가고 문명의 이익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어느 학교를 보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아마 많은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에도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처음 시작은 기도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진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이 꿈이 없는 세대 속에서 정말 꿈을 키워가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1회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학교지만 이미 잔잔한 감동과 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짤막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CBS 방송에 출연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터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교육,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좀 부정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한국 교육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교육이라든지 또 인격적인 교육,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 문제에 정답을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가 되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그러나 지울 수 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말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잘 푸는 기술자가 되어야 갈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만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 속에, 이 아이 속에 넣어놓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부를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세상에서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살고 오라고 보내었는지, 무엇을 하고 오라고 보내었는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전체 나라의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또 국민 전체 인구도 약 3분의 1, 우리는 5,200만 정도 되고요, 그이는 1,7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교육이 오늘날 세계에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의 교육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래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본인도 목사였는데 목사직을 오래 감당하지 않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훗날 나라의 수상이 되어서 교육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일으켰던 교육개혁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과정, 전 과정 속에 초등학교를 처음 맡았던 담임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학생들을 데리고 6년 동안 지나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어떤 재능을 넣어놓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심어놓으신 꿈, 그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만 쭉 살펴보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써서 진학하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사회인으로 나오면
그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학교의 교육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교육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속에, 그 학생 속에, 그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꿈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떠나가고 가나안을 직접 인도하여 드린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긴 시간을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들은 처음 가나안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감격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신앙교육에서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는, 아니 우상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의 말씀은 모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그 앞의 세대와 다른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그들의 역사의 분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았던 세대들이 지나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에는 이렇게 표현해야 우리의 표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전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이 보셨던 짧은 영상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모르는 지식을 새롭게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학생 속에, 그 내 사랑하는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나와 내 남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이 내 사랑하는 자녀 속에 심어놓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교육이란 말의 원어가 라틴어로 에듀카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어의 에듀케이션이 왔어요.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발견해내다, 찾아내다, 끄집어내다. 무엇을 모르는 것을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아이의 삶 속에 집어넣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본래의 의미는, 물론 그런 것도 교육일 겁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넣어놓으신 그 꿈을 발견해내고 그 재능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앙예담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가 학생 수에 비해서 확실히 한 1.5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학생들 속에 넣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개발해요.
학년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도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단지 2클래스예요. 고등학교는 단지 4클래스뿐입니다. 그리고 한 클래스의 학생들은 20명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쉽게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한 반에 20명씩 아이들을 두고 학비를 받아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30명을 한데도 학교 운영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교의 경우에 외부의 보조가 전혀 없이 순전히 학부모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학자금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한 그 재원, 그리고 간혹 선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교육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정성, 그것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재원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세월이 흘러갈 때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년도 경우에 입학 경쟁률이 8대1, 4대1 적지 않습니다. 요사이 중고등학교 문을 얼마나 많이 닫고 있습니까?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진학하는 학생 수가 적은데 유독 우리 학교에는 많이 옵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아니면 학습이 부진되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가 성적은 잘 내지 못하고 학교, 제도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특별한 대안학교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그 속에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해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세상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그들 까닭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입학 조건이나 입학 자격 또 입학하려고 하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들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 가장 첫 번째이고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직임,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그들에게 넣어놓으신 재능들을 잘 살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오시거나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궁금하신 것 언제나 우리 학교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가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예남학교는 쾌적한 체육관과 아름다운 콘서트홀 등 다양한 수업과 활동들이 가능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아니요. 좀 더 스페셜한 거 없나요? 좀 더 스페셜하게라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예담답게. 좀 더 예담답게
저는 교육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결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보이니까 그 학생들한테 더 많이 사랑이 가게 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뭔가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더 많이 애틋한 존재가 나의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앙예담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가 중앙예담학교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교사와 학생 간의 벽은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친구들이 형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실수로.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앙예담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 간의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평생 친구, 그런 재산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관계의 형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앙예담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학교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제 욕심을 학교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학교가 좋은 이유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올 때마다 정말 다시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학교에서 24시간 붙어 있고 또 생활관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너무나도 좋은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줘서 생활관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습니다. 중앙예담학교에 와서 달라진 점은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은 제가 이제 진로를 찾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목표 없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제 꿈을 찾고 제 진로를 찾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와 중앙예담학교가 제일 다른 점은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도중에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아니면 찬양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담학교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사가 꿈이다 보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고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기회를 모두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은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피조물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육, 그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예담학교, 이런 뜻에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담아놓으신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 섭리, 경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학교, 우리 예담학교입니다. 예담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학교 홍보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의 프로그램과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는 만큼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 혹은 학생들 중에 관련 내용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라이브의 묘미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딱딱함을 좀 덜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집에서도 좀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앙예담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목표와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 학교 홍보책자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 받으셔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홍보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요. 학교의 교육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앙예담학교의 교육 목표는 경건한 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서, 성숙한 인격을 조화롭게 갖추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타적 지성인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중앙예담학교는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의 결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영성인, 즉 앞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적 기본 아래 학생들의 지성과 건강과 어떤 감수성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예담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형 대안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검정고시 시험 없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인가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중앙예담학교의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공통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공통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교의 각 분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죠. 저희 학교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목실에 계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학교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목실의 김대현 목사입니다. 학교 신앙교육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신앙 훈련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신앙을 배워가면서 청소년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참 더딘 것 같아요. 뭔가 변화할 것 같은데 변화하지 않고 또 마음을 또 쉽게 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신앙도 그들의 어떤 청소년기의 특징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디지만 꾸준히 가르치다 보면 언젠간 변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기이다 보니까 저들이 마음에 정말로 본인 마음에 동의가 되면 어느 한순간 변하게 되고 굉장히 빨리 신앙도 저들의 성품도 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여서 고려하여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 11페이지 학교 소개 책자를 보시면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신앙교육들의 첫 번째 목표가 있다면 저들에게 좀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자.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든 교제하는 것이든 때로는 훈련하는 것이든 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시간들 속에 결국은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담학교 신앙교육의 특징이자 또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훈련 부분에 보시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바이블 타임이라 그래서 큐티 모임을 갖는데 학교 안에서 약 3년마다 1독의 분량을 가지고 BT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아침마다 스스로 모여서 신앙 반장의 인도하에 큐티 모임을 갖게 되는데, 특징이 있다면 어쨌든 스스로 그 모임들을 꾸려 나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학교에 오게 되면 큐티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실습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그날 BT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6년 과정 중에 이독에 해당하는 성경 전체에 관련된 성경 공부 과정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 내 것으로 삼는 바이블 러버스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2절 혹은 3절 정도 구절 말씀을 학생들이 꾸준히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6년 지나고 나면 약 509절 정도 학생들이 암송을 하게 되는데, 매일 아침 BT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암송하고요, 또 신앙 훈련할 때 암송하고요, 또 여러 하루의 일과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암송을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말씀을 어느 순간 중요할 때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시간들을 새벽 예배 시간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첫 번째는 신앙이 왜 자신들의 성품과 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성품과 또 아울러서 보면 개론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서 역사 파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혹은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훈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교리, 기독교 교리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을 큰 틀로 우리 예담학교 기독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해보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도 계속 질문하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로 예수님 믿어? 너 안에 어떻게 거룩한 습관들이 쌓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때,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물을 때 학생들이 저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질문하고 훈련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연중에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예담학교 신앙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담학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획에 따라서 세운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집에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따라서 중앙예담학교는 반드시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셔야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입학이 가능하신데요. 대신에 입학을 하실 때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 입학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예담학교 진로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건대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죠. 중앙예담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6개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2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진로 프로그램은 인생 디자인 학교라는 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IM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요. 고등학교에 스토리 토크라는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 개발에 있습니다. 21세기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지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주어진 환경과 주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어떤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진로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비전을 스스로 발견함과 동시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중앙예담학교의 또 꽃이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부 부장선생님이신 김주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예담학교 문화예술부장 김주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의 세계적 화두는 융합과 협력입니다. 실제로 교육에서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프랑스에서 공교육에서 합창을 시작하고 있고, 2018년 서울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연극, 영화, 뮤지컬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앙예담학교에서도 그렇게 각각의 재능대로 학생의 결을 살려서 창의적인 융합 협력형 인재를 길러내는 한마음 문화예술 활동은 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창 교육입니다. 합창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 사업으로 대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 합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줄을 두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1인 1학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화요일 날 2시간씩 아이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비롯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국악 등 총 12개 악기군입니다. 그래서 20개 반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학년 말에는 1인 1학기 앙상블 연주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학교에서는 뮤지컬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지금 창작극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향이나 조명, 무대미술, 작가, 배우, 아이들이 전부 직접 오퍼레이팅도 하고 작품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꼭 한 가지 역할을 모두 다 맡아서 창작극을 제작해보는 공연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 교육은 특히 음악과 미술, 연극 간의 교과 간 코티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창작극을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해 발표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CYC의 선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YC의 선교단에서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워십, 태권도 이 네 가지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CYC의 선교단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연주, 나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의 특별활동 그런 연주와 선후배 간의 음악 멘토링 연주 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학기와 연계하여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 수업과 연계하여서 합창단이 현재 음악 분야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중심 종합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술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문학적 교육을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창의성을 기르고,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서로 새로운 것을 대할 수 있는 행복한 미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앙예담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걸 모르고 이 부분만 들으면 거의 뭐 예술학교인지 오해할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은 저희가 이제 차후에 홈페이지에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겠지만, 음악이나 미술 쪽 진로를 가진 학생들은 자기가 진학에 있어서도 음악이나 미술 계열로 갈 수 있도록 선택 교과들도 다양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혹은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중앙예담학교에 입학하시면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재능을 잘 펼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예담학교에서 웃음을 맡고 계시는 체육 선생님이 계십니다. 딱 봐도 웃음이
나는 저희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저희 문윤식 체육 선생님께서 중앙예담학교의 체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예담학교 체육교사 문윤식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저만 지금 이 셔츠 하나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섭외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조금 있었지만 정식 체육교사 문윤식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앙예담학교 체육과에서는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도전, 인내, 절제, 협동 등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인 열정인으로 성장을 하게 이렇게 저희 체육과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다양한 유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소중한 학습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에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느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학생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태권도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업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연말에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도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펜싱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정식 피스트라 그러죠. 이 펜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식 장비들로 아이들이 실제 펜싱 경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국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궁은 실제 활과 화살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1학년 1 스포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강인한 정신력 함양과 집중력 향상을 통해서 자신감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과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구 동아리와 농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타 학교와의 교류 시합과 대회 출전을 목표로 아주 열심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있습니다. 이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에는 축구, 농구, 펜싱, 러닝, 탁구, 웨이트, 방송 댄스, 배드민턴, 필라테스라는 9개의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지며 올바른 스포츠 정신과 정정당당한 경쟁 의식을 길러주고자 체육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체육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의 사랑 체육이 문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저희 문윤식 선생님의 아주 재미있는 개그와 또 즐거운 체육 수업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문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들은 잘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학교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브로셔로 하면 23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예담학교 생활관, 여러분들 이제 기숙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중앙예담학교 생활관은 남자와 여자 생활관으로 구분이 돼서 전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홀과 생활지도 교사실 그리고 세탁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학생들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은 4인 1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1개씩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불편하게 되면 공동 샤워장을 또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질문 중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말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건 지금 생활관을 마침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담학교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청에 따라서 매주 외박과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외박을 신청한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생활관을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생활관으로 입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신청한 학생들은 셋째 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학생들과 전 학교 학생들이 다 외박을 하고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뒤에 또 준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Q&A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려준 채팅창 질문 중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혹은 온라인 수업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줌에 학생들이 접속을 했는데요. 저희 중앙예담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크롬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아침 BT서부터 저녁 종례까지 모든 시간들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혹시 위에 준비됐으면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뒤에 보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줌에 지금 접속을 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주말에 쉬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한번 보는 게 내년에 우리 신입생들도 뭔가 좀 선배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리하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마침 가운데 딱 보이네요. 우리 최혜민 학생. 네, 혹시 음소거를 좀 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최혜민 학생 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지금 1학기에도 그렇고 2학기에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때요? 원격 수업 할 만해요? 어떤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크롬북 앞에서 수업을 하니까 목이 좀 많이 뻐근하긴 해요. 근데 다른 학교들처럼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선생님이랑 대화도 하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아침에 저희가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저녁에 거의 5시까지 종례 시간까지 쌍방향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있고 또 어깨를 결려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체육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체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예담학교는 전 교과를 다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EBS나 혹은 기타 기존에 녹화했던 영상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예담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학부모님 한 분이 접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화면에 사라지셨습니다. 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 명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중학생들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학생 있나요? 우리 누가 좋을까? 하고 싶은 사람은 음소거 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이렇게 조용하죠. 네, 찬미 학생. 네. 네, 밖에 있나 봐요. 네. 아, 그래요. 중앙예담학교 입학하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수업이 선생님들 다 착하셔가지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저희 담임쌤이 선주쌤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 두 번째로는 누가 좋으냐고 옆에서 문희식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답변해 주셔서. 네. 네. 담임 선생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줌 접속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또 집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고마워요. 빠이빠이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하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은 몇 분인가요? 이거는 우리 문희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수업은 네. 몇 분하고 쉬는 시간은 몇 분 쉬는지.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 수업, 10분 휴식이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45분 수업, 15분 휴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들으셨죠? 일반 학교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블록 타임 수업이 있습니다. 2시간 연속으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옆에 이제 음악 선생님도 계시지만 1인 1학기라던가 예체능 교과 중에서 일부 블록 타임이 하고 있는 수업들이 있는데 이런 수업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때 수업 상황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좀 길게 주시거나 혹은 또 뭐 2번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코로나19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나요? 라고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학생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한 상태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하나요?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모든 수업들을 대부분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도 입학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본인이 입학에 대해서 또 허락하시면 또 학교에 안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또 성장한다는 것이 좀 동의하신다는 하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동의를 하신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저희 예담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생 입학 인원과 남녀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0명씩 2개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신입생이고요. 남녀 비율은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저희가 그 학생들의 서류를 받아서 면접을 진행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반반 구성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 수업 시스템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 싶은 것처럼 저희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치는 저희가 일반 학교에 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영수 과목에서 있어서는 단위수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에서는 국어 4시간을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다양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안학교 프로그램과 또는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또 녹화를 해서 올리기도 할 거고요.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따로 또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험 같은 것도 보나요? 학생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시험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생들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또 졸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평가를 본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핸드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언제 쓰느냐? 저녁 시간에 잠깐 쓸 수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 한 30분 정도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만 잠깐 핸드폰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어떤 걸로 하나요? 했을 때 교과서는 일반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교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유인물이나 학습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입학이 어려운 편인가요? 작년까지의 입학 경쟁률은 한 4대1에서 8대1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생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잘 예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스포츠에서 배워왔던 스포츠가 있는 학생들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나눠서 수업을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문익 선생님. 네, 뭐 태권도, 펜싱, 국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급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속에서 뭐 수준 차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별로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교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2가지 질문 정도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기숙사에 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거 하나와 학교 생활에 관한 부분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방 배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동학년 학급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끼리만 쓰게 되겠죠. 대신에 한 방에서 동일한 학급은 아니고요. 학급은 섞일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올려놓으신 질문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진학 일정이라던가 입학과 관련된 안내는 요 바로 뒤에 설명이 이어질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중앙예담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두 신앙의 바탕 아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학교의 선생님들 못지않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전교생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 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해라고 어떤 선생님들인지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 학생들도 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피부에 확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저희 중앙예담학교의 내년도 입학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 김상희 행정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앙예담학교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중학교 과정 40명, 고등학교 과정 8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이 학급당 20명
해서 중학교 2개학급, 고등학교 4개학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입학원서, 지원자 자기소개서, 아버지 자기소개서, 어머니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이 5가지는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입학원서입니다. 윗부분에 전형 1, 전형 2-1, 전형 2-2 정원에 4가지 유형의 전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전형을 체크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개인정보 입력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랫부분에 제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서류 반드시 체크하신 후에 빠짐없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에는 각 전형별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전형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서류는 지원자 자기소개서입니다. 반드시 볼펜으로 자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 지원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가끔 연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필로 작성하는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볼펜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자기소개서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어머니 서류, 아버지 서류 구별해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별하신 후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서류,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서류에 자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동의란에 체크하신 다음에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서명해 주시고 학생 이름과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7명의 학생을 이번 전형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전체 인원은 80명이지만 본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 33명이 진급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33명을 제외한 4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일반 전형으로 전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중학교 학생들 18명, 고등학생 1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 2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고임 내신 성적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전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 2와 교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교사 의견서는 잠시 뒤에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원외로 선발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특례 입학에 해당하는 학생들 선발합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전체 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선발할 수가 없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선발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학교에 1명, 고등학교에 2명을 선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고임 내신 성적표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적과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ABCD 등급, 성취도 등급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 사회, 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 학기도 동일한 과목을 선택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타 과목으로 도덕, 한문, 정보, 기술과정 이러한 과목들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학기별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기록하셔도 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과목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 성적표는 선생님이 도장을 찍은 후에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교사 의견서입니다. 교사 의견서는 반드시 봉인 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서류를 제출하러 오셨는데 봉인을 해제하셨거나 해제하셨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을 경우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교사 의견서에는 우리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서류입니다. 저희가 대안교육 전형에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도록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선생님께 말씀하실 때 추천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견서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녁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 저녁 6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원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는데, 저녁 2부터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월요일까지 저녁 2에 해당하는 학생들 서류를 접수하는데요. 본교 행정실에 방문 접수 가능하시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9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유효하고요. 서류 전용료 2만 원이 있습니다. 우편 접수하시는 경우는 봉투에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형이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9월 28일 월요일 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1.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형 2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별 연락을 받은 분들은 전형 1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1의 원서 접수는 10월 7일 수요일부터 10월 9일 금요일까지 동일하게 본교 행정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서 국가 공휴일이지만 본교는 정상 수업과 정상 근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서류 전형 1의 합격자는 10월 금요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1.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학생 면접은 10월 2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4인 1조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부모님 면접은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10월 24일 토요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서 접수하실 때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직장 사정 때문에 도저히 면접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날은 피하고 면접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수원이나 용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할 예정이고, 조금 멀거나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일 저녁 8시 이후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평일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아주 원거리에 계신 분들 토요일 날로 면접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 금요일 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합격자 등록은 11월 2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입학금을 납부하심으로써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합격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지원서에 작성하신 이메일로 합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받으신 합격증을 프린트 하신 후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가셔서 중앙예담학교에 합격해서 진학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1월 둘째 주에 있는 상급학교 진학 원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원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신 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배정 포기 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학교는 합격증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예담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학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전자문서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안내입니다. 먼저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은 180만 원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이고요. 새해 예산에서는 약간 변동될 예정입니다. 먼저 중학교 학생입니다. 수업료 연간 509만 원, 그 외에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간식비, 생활관비가 있습니다. 토탈 940만 원 정도 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612만 원, 그 외에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간식비, 생활관비가 있습니다.
약 1,200만 원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중식비를 용인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급식비 단가는 4,800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급식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교복과 생활복 비용, 방과후 학습 비용, 그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비용,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교과서 대금이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를 토탈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고등학교 학생들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납부는 기본적으로 연 4회 납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습비와 현장 체험 학습비는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납부하는 비용은 여기 보시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식적인 중앙예담학교의 온라인 신입생 설명회 모든 프로그램은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몇 가지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학교 입학 및 진학과 관련된 안내로 추가적인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중앙예담학교 행정실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실시간 Q&A 시간에 답변 못 드렸던 내용들 중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학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학하였던 학생들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할 경우에 저희 학교에 어떤 추가적인 자리가 발생하게 되면 편입생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공고를 참고하셔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핸드폰을 건나요?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녁 시간에만 잠깐 핸드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전자제품, 즉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수하실 수 없습니다. 영어 수업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중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없으나 기존의 영어 선생님께서 원어민에 못지않은 수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원서 접수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같이 입학하면 학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다음 주에 행정실로 문의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큐티는 몇 시에 하는 건가요? 라는 것과 함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나요? 라는 질문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침에 새벽 예배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6시 반에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 외의 요일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6시 반 이전에 기상을 하셔서 6시 반에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기타 학생들께서는 금요일 날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6시 반에서 6시 45분 사이에 기상을 하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저녁에 9시 반까지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율학습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10시 반까지 혹은 11시 반까지 상황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한 후에 중학교 학생들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취침에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취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지원서 양식을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형의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다음 주에 행정실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 소개서의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 소개서를 작성할 때 아버지 본인 소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에게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적으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실로 전화를 주시면 행정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중앙예담학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근본으로 하여 학생들의 결을 살리는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의 기본은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자녀를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중앙예담학교에 지원하셔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중앙예담학교 신입생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